안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죠. 뭐 소연에서 일을 하고 또 여기서 주는 소정의 그 월급을 받고 또 김 변호사님의 뭐 지시를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까 네.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일하시는 뭐 성무팀의 행정 우리 그 직원분들에게 또 일정 부분 지시하는 권한도 저에게는 좀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최근에는 특히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히 배달 라이더 이런 분들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특히 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판례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판례는 지난 4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교재단의 부주지 스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단에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뭐 설명하신 대로 이제 사찰에 우리 흔히 이제 절에 부주지, 주지 스님도 계시고 부주지 스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재단에서 부주지를 임명하면서 이제 주지 스님을 이제 잘 보필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찰의 업무를 좀 보고 또 보고도 하라, 뭐 이런 이제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재단에서 그 부주지 스님한테 이제 문자로 그동안 이제 뭐 고생했고 이제 그만둬라라는 이제 취지의 문자를 보내신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주지 스님께서 이거 나 근로자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로 띡 보내면서 날 해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행정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주지와 부주지가 있고 부주지로 임명된 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업무가 부여됐었고 보고하는 절차도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보시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엄연히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해고를 하려면 서면 통지에 의해서 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재단의 소송을 기각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작년에도 사찰 스님이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불교재단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중노의 판정이 있기도 해서 또 유사한 판결이 나와서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과 유사하게 종교법인, 뭐 비영리법인에 관련해서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판결이 좀 있었죠? 그렇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하는 그 전도사님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부당해고다라고 판정한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그게 영리냐 비영리냐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5인 미만이라면 물론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게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뭐 사찰이나 교회, 성당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거든요. 근무하시는 게 근무하시는 뭐 전도사님, 수녀님, 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뭐 부주지 스님이나 아니면 일반 스님들, 이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또 최근에 있었던 판결인데,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또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났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좀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같은 변호사라서 조금 안타까운 사정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어느 변호사님이 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한 20여 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로펌에서 이제 일반 변호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일반 변호사는 아니었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법정에 가서 변론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네, 원인은 뭐 뇌동맥
파열이었고 뭐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제 장애비나 유족급여를 청구를 했더니 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왜 거부하냐? 그래서 근데 행정법원은 이제 좀 다르게 봤어요. 법무법인에서 어떤 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려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이런저런 업무 판단이나 인사, 경영, 마케팅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운영위에서 정해주는 업무를 배당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고 출퇴근도 당연히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을 타임시트를 작성해서 보고하기도 했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의 처리 방식을 봤을 때 이것은 뭐 파트너 변호사로서 무조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근로자성이 핵심 쟁점이 됐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면. 네, 모 기업체에서 이제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그 이제 휘하에 각 분야를 담당하시는 이제 뭐 부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의 부사장급 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던 임금이 조금 부족하게 지급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여차여차 이유를 대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셨죠. 그런데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막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체에서 운영됐던 뭐 이런저런 뭐 위원회라든지 뭐 업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된 자료를 막 입증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사장급 되시는 그분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진정은 기각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뭐 근로 방식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나 사찰,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지위 또는 상대방의 지위가 어떤지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지위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